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8-1강으로 천간합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합이라든가 충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사주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합이나 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주명리학을 보면은요, 이 합이라든가 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청과 합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 청간 합충이나 지지 합충이나 이 합과 충에 관련된 내용만 공부를 할 때 10시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한 몇 시간 동안 이 청간 합충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이 청간이나 지지 이렇게 그 합과 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평 명리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주 이론들을 공부한 후에 맨 마지막에 그 충과 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이라든가 합이라는 것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선천수와 후천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간의 합이라든가 지지의 청간의 합이라든가 청간의 충이라는 것도 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이 되거나 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청간합을 보면 육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섯 번째, 나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번째에 있는 오행길이 서로 합이 됩니다. 그리고 합이 될 때는 음과 양이, 양과 음이 서로 합이 되죠. 그리고 충이 될 때에는요, 이 칠충이라고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일곱 번째에 있는 오행과 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은 여섯 번째, 충은 일곱 번째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선천수와 후천수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합과 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은요, 선천수, 후천수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다정다감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기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청간은 각기합, 정임합, 청간에 합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지지를 보면 임묘진 목국으로 이 방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안에 합이 세 개나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부하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합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다정다감하다 그랬잖아요. 좋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해요. 합이 많은 사람들은. 왜냐? 상대방의 뭐 눈치를 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은 상대방과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은 노라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부하내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명확하게 내세우질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부하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의심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든가 남편에 대해서 속으로 좀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합이 너무 많아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팔자센 여성의 특징이라는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합이 많다는 것은 이 여자분이 이 남자애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렇게 다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본 남편이 그 여자한테 그 마음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실망한 모습을 봤다든가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남자한테 그 바람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남자 좋아하면 자기 남편만 좋아해야지 다른 남자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합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그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사업 같은 걸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라든가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려면 사람이 좀 독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해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은요, 사람이 독하면서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그 사람이 그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 경쟁자들을 밟고 그 자리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 좋단 말이에요.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1대1로 만났을 때는 사람이 참 좋은데 그 사회적인 성공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합이 많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좋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춤과 합에 관련된 그 강의를 들어가는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벼운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선천수와 후천수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천수, 후천수라는 것은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그 춤과 합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데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천수, 후천수의 이론적 배경은 하도낙서예요. 하도낙서. 하도낙서가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사망오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단군 신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 사망오제면은요, 지금부터 한 기원전 4000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중국 학자들이 막 역사를 갖다가 100년, 200년은 아주 우습고요. 막 1000년씩 늘렸다 줄였다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까마득한 옛날 옛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시 시대에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륙은 다르다. 이렇게 대륙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하도라는 것은 용마야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낙서라는 것은 이 거북이 등껍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용마는 55 숫자 55가 나와 있고 낙서는 그 숫자 45가 그 각각 55개와 45개의 별자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오진법의 별자리 배치를 통해 천간수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도 낙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숫자를 통해서 새로운 수리법, 그러니까 수리법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게요. 마방진이라는 거예요. 마방진이 그러니까 하도 낙서를 통해서 이 마방진이라는 이런 원리를 알아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숫자의 배열을 보면 어느 쪽으로 더하든지 전부 다 15가 나와요. 이쪽으로 더해도 15가 나오고 이쪽으로 더해도 15가 나옵니다. 이걸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까마득한 옛날에 원시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수리적인 이론을 갖다가 알아낸 거예요. 대단하죠.
막 사냥 그 동물들 잡아다가 그 동물 그 껍데기로 옷을 두르고 그러면서 그 동굴 속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수리적인 이론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아주 높은 문명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5라는 숫자가 그 숫자의 중심에 있다. 그걸 알아낸 거죠. 왜냐하면 이 마방진을 보면은요, 전부 다 15가 나오는데 이 5라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든 반드시 5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교집합에 해당이 되고 그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숫자고 이 5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진법을 알게 됩니다. 이 선천수, 후천수라는 것은 이 하도낙서를 통해서 여기서 이 오진법을 그 발견해낸 거죠. 그러면 이 1부터 10까지 이 숫자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모든 것은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양에 해당하는 숫자는 홀수에 해당이 되고 음에 해당하는 숫자가 짝수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그 음과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양으로 나눠진 것도 또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숫자를 봤을 때에는 일단은 홀수가 양수에 해당이 되고 음수가 짝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선천수와 후천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천수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의 기원에 입각하여 천간의 동일한 오행을 음양 숫자의 배열 기준에 따라 오진법 구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은 3과 8, 화기운은 2와 7 이렇게 제가 그 오행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가 바로 선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기운은 5와 0, 금기운은 4와 9, 수기운은 1과 6 이것이 바로 선천수고요. 후천수라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그 1부터 10까지 쭉 갖다 붙인 것을 후천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천수라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천간의 선천수라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마방진이라는 걸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5라는 숫자가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천수를 제가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토기운에 5가 들어가겠죠. 토기운에. 그러면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여기 양수와 음수가 있잖아요. 양수는 홀수에 해당이 되고 음수는 짝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토에 당연히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토에 5가 들어가는데요. 오진법이니까 이 숫자에다가 이제 5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1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은 5와 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5라는 숫자가 이 마방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부 다 1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발견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다 1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가운데 5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는 반드시 5를 거쳐가야 돼요. 아, 그래서 이 5라는 것은 숫자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 무토가 당연히 5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에 해당하는 이 기토는 오진법이니까 5를 더 더해서 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잖아요. 그때에도 그 여자 어머니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 뱃속에 양수.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이제 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기운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트는 것처럼 하나의 생명이 발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생목으로 수기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기운이 선천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임수와 개수가 있을 때 임수가 양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임수가 일이겠죠. 그리고 개수는 오진법이니까 당연히 5를 더해서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기운이 5와 0이고 이제 수기운이 1과 6이에요. 그러면 차례대로 했을 때 당연히 목기운은 수생목, 목생화 하면서 목기운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기운이 3이고요. 3에다가 5를 더하니까 을목은 8이 될 수밖에 없죠.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8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기운이 있는데 양수가 13579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화기운은 벌써 135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7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7이 들어가고 이 오진법이니까 이 정화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간 게 1, 3, 7, 5, 7이 나왔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9는 금기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진법이니까 그 신금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선천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목기운은 38, 화기운은 27, 토기운은 50, 금기운은 49, 수기운은 16. 이런 것이 그 하도낙수에서 나온 그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운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해당이 되니까 이 5가 들어갔고요. 수기운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니까 1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는 1, 3, 5, 7, 1, 9니까 이 목기운서부터 3, 7, 9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후천수라는 건 뭐냐면은요. 후천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냥 1부터 10까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1, 을목은 2, 병화는 3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붙인 것이 후천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천수는 그 주역에서 뭐 육효라든가 나부모행 등을 정할 때 이 선천수를 사용을 하고요. 후천수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장명법에서 이 후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천수와 후천수에 대한 이 숫자부터 배우셨는데요. 이 숫자가 충과 합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것을 육합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간목이 있으면 나를 포함해서 1, 2, 3, 4, 5, 6 이렇게 6번째 합이 됩니다.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7번째 충이 되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7번째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숫자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숫자의 원리라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선천수와 후천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